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요즘 새해도 되고 해서 덕담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인사 어르신들께 많이 건네잖아요. 예. 자, 그 인사에 어울릴 만한 진짜 오래 사는 식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래 살아요, 식물이? 굉장히. 뭐 한오 백년 사는 거예요? 아유, 단명이지 500년은. 예? 정말 이 나무한테는 네. 500년은 진짜 갖다 대지도 말아요. 자, 들어보세요. 7,000년. 7,000이요? 7,000년. 이 식물이 용혈수라는 나무입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우리 작가분이 띄워주셔서 이거. 보이시죠? 네. 어마어마하죠? 왜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메마른 땅, 또 더운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열대지방이 많답니다. 이야, 무슨 나무가 7,000년을 살아요, 그래. 아, 근데 왜 이름이 용혈수예요? 아, 이 나무 수액이 붉은색이래요. 오이구야. 그래서 용의 피 같다 해서 용혈수랍니다. 아, 실제로 뭐 나무라기보다는 식물학적으로는 줄기로 봐야 된대요. 이게 보기에는 완전 나무잖아요. 네. 아름드리 막. 대단하죠. 이런 데서 영화 같은 거 마지막 장면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막 죽거나 이럴 때. 저기요. 남녀가 만나거나 뭐 이런 씬도 있는데 보통 주인공을 굳이 새 벽두부터 죽여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7,000년 동안 한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을 오가고 흥망성쇠를 다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이 용혈수라는 나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이 7,000년의 움직임을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아웅다웅한 거 보면서 네. 참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일희일비한다. 그치.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런다. 맞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용혈수가 저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천식아, 어차피 길어야 100년이다. 뭐 이렇게 욕심을 내니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무게가 가벼워지긴 할 텐데 그래도 용혈수보단 짧게 사니까 우리는 그쵸. 뭐든 길게 보여요, 다. 아, 좀 느긋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오늘 예. 용혈수 옹에게 한 수 배우는 걸로. 예. 좋습니다. 자, 조용필 씨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또한 내 삶인데. 네, 1월 2일 토요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첫 곡으로 조용필 씨의 그 또한 내 삶인데 듣고 오셨습니다. 아, 철학적이다. 되게. 조용필 씨 정도의 연륜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랫말 그리고 제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조용필 씨는 모든 가수가 그렇겠습니다만 아무 노래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왜 예전에 네. 조용필 씨 MBC 오셨었잖아요. 네네. 배철수 씨 그 하는 프로에 네. 나오실 때 정말 작가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고 정말 조용필 씨 세대가 아닌 작가들까지도 그쵸. 그분의 이름 석자가 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윤나영 작가가 그랬잖아요.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서 사진을 찍어? 그분은 한 역사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러는데 젊은 친구들도 레전드는 아는 거예요. 네. 네. 저도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네. 아니 그렇게 막 기골이 장대한 체형이 아니신데 네.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위용이 있으셔가지고. 어휴. 네? 문천식 씨가 네. 배워야 될 그 단 한 가지 위용. 무게감. 용용 말고 위용. 아주 그냥 2020년은 용용으로 계속 아니, 살았잖아요. 저처럼 좀 철삭대는 아저씨도 있는 거고 그렇게 훌륭한 분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용용 죽겠지. 이거 이제 버리시고 위용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1, 2부 오늘 여러분이 예약 걸어주신 부킹 사연 소개해 드릴 거고요. 3, 4부는 요요미죠. 용용미가 아니죠? 용용미. 네. 용용미 좋다. 정감 있네. 자, 요요미와 함께하는 요럴 땐 요 노래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죠. 주간 베스트니까요. 또 애들까지 알 정도니 뭐. 그러니까 소문 났지 뭐. 2021년 또 얼마나 소문이 날래나. 한 주간 방송됐던 그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엄선된 사연만 소개합니다. 사연 나간 뒤에는 퀴즈도 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게 쉬운 퀴즈.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만든 퀴즈입니다. 선물 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12월 23일 수요일에 소개됐었죠. 서울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공주병의 진화. 아하, 그 내용이었군요. 예. 일단 사연자분께는 주간 베스트 선물로 1등급 한우 등심 1000g 쏴드리고요.
네.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을 수 있는 월간 베스트의 후보가 되셨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시작에 좀 빈정상해서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맥락일까 싶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꽁트로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사연자분의 공주병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연 감아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빵. 두 분 방송은 늘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써니 언니도 사춘기 때 공주병 걸려보셨어요? 그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착각. 아니죠? 그럴 리가. 왕자병은 있었지, 왕자병. 이게 좀 기초가 잘 돼 있는 분인가 보다. 예. 저는 뭐 읽을 기분 안 나네. 겉돌아. 네. 비바청춘 보니까 통통하니. 조용히 해요. 그 얘기를 왜 해? 좋은 날. 자, 갑니다. 예. 대부분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완치되는데 저는 그게 좀 오래 갔어요. 예쁘신가? 고등학교 때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쳐다보는 게 막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의식하면 고개를 싹 돌리고 다시 힐끔힐끔 쳐다보면 또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거의 2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찐이다. 진짜 찐. 친구한테 말했죠. 저 남자가 자꾸 나 쳐다봐.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대요. 야, 우리 아빠잖아. 이런 맥락이면 아하. 제가 읽을 맛이 나죠. 안심되는데요. 좋은데? 그래요. 어쩐지 많이 뵌 분 같더라니. 하필 그날 안경도 안 쓰고 와가지고 더더욱 큰 오해를 하게 된 거였어요. 내릴 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내렸는데 친구 아버지가 저를 이상한 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친구를 비롯해 많은 지인들이 제가 공주병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남자가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한 번쯤만 생각해 보란 말이야. 오케이, 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근데 대학생이 돼서 그 친구와 체육관에 다닐 때였어요. 거기 관장님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저희 체육관에서 다이어트가 되는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 이것이요. 그건 왜일까요? 지금도 충분히 두 분 보기 좋으신데. 뭐야? 야, 이거 나 좋다는 뜻이지, 맞지? 야,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6개월을 한꺼번에 결제하시면요, 특별히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100%. 이거 100% 나 좋다는 얘기네. 야, 아니라고. 영업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 그럼 회원 가입하시기 전에 먼저 체육관 좀 둘러보실게요. 듣고 보고, 둘러보고 말 것도 없이 체육관은 깔끔했고요. 벽에 참된 지도자 상인가 뭐 그런 것도 막 붙어 있고, 뭐 나름 신뢰가 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친구는 일단 3개월 결제하고 같이 다니기로 했죠. 그런데 진짜 제가 공주병이라서가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장님이 저한테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겁니다. 운동 처음이세요? 먹는 건 뭐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고기류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하긴 뭐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죠. 뭐야 진짜 여러분. 관장님 저 좋아하는 거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아니야. 나한테 운동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걱정했다고. 나 좋아하는 거 맞잖아. 아니라고. 진짜 왜 승질을 내고 난리야. 진짜 맞아. 일주일 다 나오셔도 되니까 횟수 상관없이 자주 오시라고 막 그랬어. 나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나 좋아하는 거잖아. 몇 번의 말 아니라고. 답답한 기집애 진짜. 이놈의 찌집애 성깔 진짜.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나 그러는 거라고. 친구는 아주 성질을 박박 내고 질색팔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요 좀 뭐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느 날 학교 리포트랑 뭐 그런 거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체육관을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만두고 싶으시다고요? 네. 학교 생활 너무 바빠가지고요. 일주일에 몇 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회비를 안 내셔도 되니까 그냥 나오세요. 시간 될 때마다. 자주. 진짜? 이거 찐이네, 찐. 맞네. 진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완전 찐으로 저한테 폭 빠진 거잖아요. 제 친구도 여러분도 안 믿으셨죠? 근데 이거 확실히 관장님이 저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와, 그동안 제가 공주병이라고 오해받은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억울해서. 천식 씨. 좀만 더 들어볼게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네. 나 진짜.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친구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했어요. 야, 관장님이 너 보고 회비 안 내도 되니까 나와만 달라고 했다고? 야, 너 어저께 나한테 그렇게 승질 냈던 거 완전 민망하지. 이거 100%야. 관장님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친구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진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뭔데? 관장님이 너 그래, 나 뭐 좋아하는 거 맞지? 아마추어 복싱 선수를 키우고 싶대. 뭐? 관장님이 나한테 너 좀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는 복싱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 넓고 종아리 굵은 거 컴플렉스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거든. 야! 너 관장님한테 나 어깨 넓고 종아리 굵은 거 왜 얘기해? 그거 비밀인데. 그 비밀이 되니? 기집애야? 그냥 네. 보면 보이는데? 그 비밀이야 그게? 그러면서 네가 펀치 날리는 걸 보셨는데 펀치? 그래. 남녀 떠나서 최근 본 아마추어 빤치 중에 제일 강했대 네가. 이것은 필시 전에 전문적으로 운동을 했던 거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야. 이런. 그러면서 타고난 선수 체질 같으니까 너를 좀 설득해갖고 복싱계 세바람. 세바람? 진짜 나도 미안한데 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니 진짜 너? 진짜 짜증나. 잠깐만. 어쩐지 관장님이 저한테 운동 처음이시냐고 자꾸 물어봐. 반지가 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해,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저는 그날로 공주병에서 진짜 깨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을 완전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마음이 느슨해졌던 어느 날,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예. 요즘 자꾸 눈이 침침하고 눈에 뭔가 자꾸 어른거려가지고 렌즈 도수도 높일 겸 안과에 갔는데요. 아니, 이 의사 선생님 막 저한테 막 사적인, 막 그런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지, 뭐 아닌지, 그게 왜 궁금해요? 왜? 딱 봐도 뭐, 30대 정도의 싱글남, 훈남, 괜찮았어요. 완전 내 또래. 나 진짜. 그럼 뭐야, 또. 올해 크리스마스에 뭐 데이트 좀 하는 건가? 그런 기대감이 순간적으로 또 빡 올라오더라고요. 고양이가 참 매력적이죠. 뭐, 그렇죠. 선생님도 뭐,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예,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엔 외로운 세상이잖아요. 외로운? 외로운? 아주 대놓고 작업을 하는구만. 특히 흰색 고양이는 사람 마음을 설레게까지 하죠. 나 진짜. 이건 뭐, 데이트 하자는 거네. 좀 더 들어볼게요. 진짜, 문천식 씨. 너무 촉이 느리다. 근데 선생님. 예. 제가 흰색 고양이 키우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하고 통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환자분 눈에 흰색 고양이 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어른거렸던 거거든요. 빼드릴게요. 털이요? 예, 이것만 빼시면 앞으로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와도 돼요? 다시는요? 정기적으로 좀 다니면서. 아니요. 증상 없으면 절대 오지 마십시오. 공주병 극복!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안과 선생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제가 바랬던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뿐이에요. 저는 원래 자유를 원했어요. 전 속박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아예 복서가 돼보는 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밀리언 달러 베이비. 액션으로 마무리 짓는. 네. 이 7836님이 그 당시에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이분 전생에 나무꾼이셨네. 도끼병 장난 아니시네. 그래도 마지막엔 그 도끼를 내려놓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착각일 때 있어요. 나만 눈치채고 나만 창피했던 착각이
가끔 사람마다 다 있지 않나 싶은데. 있죠. 예. 왜냐면 그래서 왜 어장관리하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사심 없이 관리하는데 내가 낚인 경험들. 그쵸. 저도 총각 때 나 잘나만 살았거든요. 우리 예. 문천식 씨는 뭐 지금도 뭐 네. 아주 뭐 진시황제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자기 얘기할 때 보면 전생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 옛날에 놀았던 얘기 하잖아요. 정말 의자왕. 아이고 나 진짜. 자, 다 허풍이고요. 3385님. 헐, 어깨도 넓고 허벅지도 굵다니 딱 우리 딸이네요. 저희는 태권도 관장님이 우리 딸을 선수로 키우고 싶댔어요. 아니 근질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있어요. 네, 저는 좀 두부살이라서 멍도 잘 들고 탄력도 빨리 잃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쵸. 사람인데 네. 보면 타고난 탄력쟁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몸이 뗀뗀한 게 남녀 떠나서 있어요. 완전 부러워. 그럼 나도. 근육량도 재보면은 훨씬 많아요. 그렇죠. 하여튼 일단은 근육은 건졌잖소. 그러게요. 사랑은 몰라도.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더 드려야지요.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자, 사연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가 있습니다. 듣기 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사연자는 최근에 눈에 뭔가 아른거려서 안과에 방문했는데요. 그때 눈에 고양이 이것이 들어갔다고 진단을 받았지요. 사람이나 동물 같은 포유동물의 특징 중 하나로 온몸에 나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염, 2번 털, 3번 털기춤. 예,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지라시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마마무예요. 아우 좋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람이나 동물이 피부에 나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이것. 정답은요? 2번 털이었습니다. 털.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지라시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퀴즈가 네. 사실 2020년 난이도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네. 2021년에는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약간 뭐지? 약간 또 모멸감 어렵게 느끼실 한다는 정도로. 줄 알았지. 에이, 그럴 리가요. 우리 수준이 네. 우리 문제 출제자들의 수준이 그러게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 더 맹렬하게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새해에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지라시 사연 배송 서비스. 콩콩 평일 앤더 주말 앤더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연 예약 받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 안전 배송은 기본이고 웃음과 감동까지 얹어 전해드려요. 자, 어떻게 사연 보내시는지 안내드릴게요.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또 방송 중에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도 사연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가 될지 지라시 부킹 사연 먼저 어머 내 정신 좀 봐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 손님부터 자리로 모셔봅니다. 자, 먼저 깜빡하면 안 될 걸 깜빡했다고 7661님이 연락 주셨어요. 저는 죽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전화로 죽 예약을 받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 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약받은 걸 깜빡한 거예요. 예. 원래는 주문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결제를 해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약은 따로 메모를 남겨놓는데 그걸 까먹은 거죠. 아이고. 손님이 죽을 찾으러 오셨을 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손님. 다음부터는 정말 빠짐없이 메모해 놔야겠어요.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막 그쵸, 진짜. 몸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아찔함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싶구나.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럴 때 있고 그 희한하게도 조금 생방송에 훈련이 돼 있는 몸이면 네. 더 그런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천식 씨도? 아무래도. 뭔가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네. 까먹을까봐 좀 더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늘 초긴장 상태죠. 기념일, 결혼기념일 몇 월 며칠 4월 10일. 됐어. 예. 죽다 살았네. 틈틈이 물어볼 거예요. 예. 그거 긴장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빼먹어가지고.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뭐. 네, 밥은 주더라고요, 그래도. 네. 자. 자, 이번에는 2892님께서
언니 덕분에 커피 2잔이 생겼다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까지가 유효기간인 커피 기프티콘이 있어서 언니한테 집에 오는 길에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다른 카페 커피를 사온 거예요. 언니 왜 여기 거 사왔어? 기프티콘 안 썼어? 기프티콘? 맞다. 언니가 평소에도 건망증이 심한데요. 이번엔 안 잊어버리려고 커피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냥 아무 커피집에 들어간 거예요. 와우. 결국 제가 다시 나가서 사왔잖아요. 언니 덕분에 커피 2잔 생겨서 나눠 마셨어요. 그런 언니들이 많으면 좋아요. 저도 그런 언니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그쵸. 배경인 것 같아요. 정선혜 씨한테 덜렁대는 거 알아줘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잖아요. 재밌긴 해요. 계속 까먹으니까. 웃음은 나. 그 매니저도 그런 면에선 되게 편했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길치고. 그렇지. 길 잘 아는 연예인들은 옆에 잔소리하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하니까.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여튼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M1대 가서 도착해 있으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예. 자, 여하튼 그 언니께 또 뭐 한 잔 살 수 있는 기프티콘이 있으니까 한번 보답하세요. 그래도 그럼 나중에 언니가 또 건망증으로 보답할 거예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예약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89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소라 이문세 잊지 말기로 해 듣고 올게요.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에 예약하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자, 이번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며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자, 먼저 0818님인데요. 콩깍지가 쓰여서 그만 이라며 사연을 주셨네요. 저는요 운동 잘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사실 뭐 잘하는 것보다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 운동할 때 나오는 그 거친 숨소리,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남편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운동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남편이 집에 없어요. 왜요? 맨날 운동하러 가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테니스, 겨울에는 실내에서 배드민턴이랑 탁구, 실외에선 스키랑 보드, 주말에는 각종 대회도 나가고요. 자, 이런 남편이 요즘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낼 줄 알았거든요. 네네. 와우, 혼자서 홈 트레이닝 하느라 그렇게 바쁘네요. 아이고야. 나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걸 그랬어요. 어떡해. 참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게. 자기 멋진 관리. 탄탄한 몸 있는 남편인데 계속 몸만 갖고. 아니, 그 몸을 막 갖고 와야지 이제 탄탄함이 나오니까. 어허. 제 주변에도 제가 근육남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제 주변에 진짜 근육 운동 많이 하는 동생들 오빠들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그 살 꼬집으면서 근육만 운동해 봐요. 단백질 쉐이크 흔들어서 먹고 또 살 꼬집어 보고 맞아요. 군살 붙으면 또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저만큼 저 이상의 강박을 갖고 있는 연예인 동료나 선후배를 보니까 야, 그냥 일상생활을 같이 하긴 좀 힘들겠다. 그쵸. 철두철미한 자기관리. 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약간 병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좀 있나 봐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병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린 애매해. 우리는 그냥 말 잘하면 돼요, 전선혜 씨. 그죠? 네. 우리는 몸에 대한 강박 가진 애들 쳐놓고는 또 잘 먹어. 우리 그냥 혀 한번 만져보고 네. 오늘 바람 새는지 안 새는지. 뜨거운 거 잘 안 마시고 혀 데칠까봐. 혀 관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요. 자, 이번에는 분명 안 아프다고 했는데 라며 9733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그 장염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요. 약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해서 겁내고 있었는데 문득 지라시에서 웃으면 덜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써먹어보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떨리는 제 입술을 억지로 올려보니까 그냥 조커 같더라고요. 간호사분도 주사 맞추면서 제가 갑자기 씩 웃으니까 약간 놀라시고요. 앞으로는 웃지 말고 그냥 참으려고요. 저희가 잘못된 오프닝을 정보를 말씀드렸군요. 그 간호사분 정말 많이 놀라셨겠다. 네, 저희가 말은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웃거나 차라리 울어라 이렇게 했던 건데. 주사 이렇게 딱 듣고 자 이제 주사 맞으실게요. 근데 씩 되게 과학적인 이런 느낌. 무서웠겠다. 조금 약간 아파요. 찰싹 하는데 씩. 너무 이상해. 너무 무서워. 오해받을 뻔했네 진짜. 진짜. 노래 한 곡 들어야겠네요. 9733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마침 노래로 대변하는 이분의 마음.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자, 마지막 곡 나오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잖아요, 이거. 네, 2914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나이 40이 다 돼 올여름 대학에 진학했어요. 예. 아유, 처음 대학생 됐는데 직장 다니며 공부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제 꿈을 생각해 짬짬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오늘 성적표 나왔어요. 성적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예. 전 과목 A+. 우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받은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하시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구나. 전 과목 A+요? 이야. 진짜 이런 성적 받아본 적 있어요? F가 한 번도 없죠. F가 한 2-3개 있어야지. 그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네. 인간미가 없네. 사람이. 네, 대단합니다. 자, 이 노래 지금 듣고 계시죠? 진짜 멋진 삶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5시 5분에 요럴 땐 요 노래 요여미와 함께 올게요.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 Yeah!